갑툭이 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연 훈련과 그리고 인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영상으로서 왜 흉가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사진들을 통해서 원이 맺히면 거기를 방문한 사람을 손톱으로 긁어버리는 존재도 있다고 했고, 셀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서 사탄 숭배를 하는데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에도 보면 몬스터 디먼 같은 사진이 거기서 찍혔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둔이 흉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갑둔이 흉가의 역사적인 배경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갑둔이 근처에 있는 폐교에서 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차례차례대로 다른 보도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둔이 일대는 휴전선과 가까이 있어서 그 부근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 갑둔이 일대 자체가 휴전선과 가까운 데다가 높은 산도 있고 지형적으로 산골에 가까워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세상에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삽을 범정이라 했거늘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마음을 현혹시키려 들다니. 나 좀 보시오. 가느니 가느니
좀 살려주시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보아하니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다. 이승과 저승은 엄연히 경계가 있거늘 어찌하여 이렇듯 나타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고? 해칠 뜻은 주어도 없었지요. 다만 부탁이 있어 가는 이를 부르면 넌 없이 말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으니. 그래, 그 부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샌네의 시신이 집 뒤의 숲속에서 썩고 있지요. 응달진 곳인데다 들쥐들까지 괴롭혀 견딜 수가 없으니 양지 바른 곳에 옮겨서 묻어주실 순 없겠는지요. 아니, 그보다 어쩌다 응달진 숲에 묻히게 됐는지 그 연유부터 먼저 말해보시오. 어서 말해보. 부탁이 옵니다. 연유는 제발. 그렇다면 나도 들어줄 수가 없어. 나으리. 어서 말해보. 제명에 못 죽었구려. 소원이 옵니다. 연유는 묻지 마시고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갑등리 흉가 분위기가 절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있고, 저기 보면 파란 도깨비불처럼 왔다 갔다 하지요. 자연혼령들은 멀리 이동할 때는 저런 모습으로 갔다가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렇게 파랗게 나타나는 도깨비불의 형상을 하는 자연정령님들은 사실상 인간들하고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혼령만큼 인간이 기력을 모아야 되는데, 저렇게 파란불로 나타나는 경우는 인간 기력으로서는 저렇게 모으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목격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영상 속에서 목소리가 울리는 부분이 있지요. 실제로 자연혼령들이 말을 하면 목소리가 공간에 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겸, 그리고 흉가에서 나타나는 자연혼령들은 엄의 자연혼령인데, 엄의 자연혼령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무섭고 눈앞에 나타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모습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보고 나면 일단 도망가기 바쁩니다. 나타나는 이유는 억울한 분들의 그 심정이나 원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무섭고 보통 인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엄의 자연혼령의 엄의 강력한 기운에 일단 짓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절을 하기도 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호소를 하기 전에 도망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강호순 흉가, 수리산 흉가에서도 뒤에 여자분들이 묻혀 있다고 했지요. 그때는 자연혼령도 저렇게 호소를 하겠지만, 인간혼령도 만약에 뭐 모습을 드러낼 능력이 있다면 저렇게 인간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흉가를 가면 가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흉가 체험자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들리게끔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어떤 흉가를 갔는데 그 흉가가 집 뒤에 나무가 큰 게 서 있는 저기 시골의 어느 흉가였는데 그 나무 쪽에서 나보고 가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내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라.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카메라를 그 위치로 돌려놓고 들어보면 목소리는 녹음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정도 같으면 분명히 녹음이 될 정도로 민감한 카메라였는데, 그리고 저기 늪지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별이 되신 자살 명소에 갔을 때도 나만 귀에 들리게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녹음을 해서 그 촬영한 영상을 집에 가져가 보면 아무것도 녹음된 게 없는데 내 머릿속에 내 귀에만 선명하게 들리게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늪지를 갔을 때는 정말 그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나 앞에 까맣게 모습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순간 직면하면 저게 뭔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그 인간의 기하고 자연 혼령의 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연 혼령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목을 누르면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어버리고 더 심각하게 생각을 자연 혼령이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실제로 갑둔리 흉가를 위험한 초대팀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그 영상을 자연혼령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만든 영상인데, 자원연화님이 아까 우리가 낮에 이따 우리가 낮에 하는 멘트에 겹쳐서 자연혼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긴 없어 방해하는 어떤 멘트 같아요. 이따 우리가 낮에 하는 그 자원연화님 멘트에 겹쳐서 여자분 자연혼령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긴 없어 혹은 여긴 있어 방해하는 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그 여자 혼령분은 거기서 억울하게 희생된 여자분의 혼령의 원을 풀어드리려고 오신 자연 여자분 혼령의 목소리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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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앞서 보신 영상은 역시 위험한 초대팀이 갑둔이 흉가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소년 목소리가 들리지요. 국구 사고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못 들으신 분은 그 부분을 한번 더 가셔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소년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구 사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갑둔이 흉가에서 군인들이 어떤 사고가 나서 별이 되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자연훈령이 와서 국구 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연훈령들은 스스로도 자기들은 인간들이 귀신이라 부르니까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냥 저도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귀신, 혼령 이렇게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혼령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만약에 뭐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면 사진과 같이 저렇게 모습을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 좋은 일 같으면 양의 혼령이 오겠지만 좋지 못한 일이고 분노, 저주를 뿜은 그걸 듣고 왔으니까 대체로 음의 혼령들이 옵니다. 음의 혼령들이 와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흉측하고 무섭고, 그 기운 자체에 사람들이 대부분에 눌리게 되고, 사람들은 흔히 어렸을 때부터 귀신은 무서운 것이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간접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일단 모습이 드러나면 공포부터 들기 시작하고, 그 귀에 눌리고, 그 모습이 흉측한 것을 보면서 잘못하면 기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앞에 나타나도 그냥 뭐 그리려니 하고 뭐 반갑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마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일반 분들은 나타나서 호소를 하기도 전에 기절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지키시는 혼령들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히겠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운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말도 하기 전에 도망가버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시던 분들, 뭐 같이 전세를 살았으니까 같이 전세를 살던 분,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장거리 출장을 다녀요. 트럭을 몰고.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어느 국도를 갔답니다. 자기도 있고 옆에 두 사람인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배달을 갔거나 뭐 화물 배송을 위해서 같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로등이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수행한다고 하동 쪽, 지리산 쪽으로 국도를 가봤는데, 밤중에 가로등도 없고 너무 무서워요. 그 국도를 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국도를 셋이서 이제 트럭에 타고 배달하고 이제 빈 트럭으로 오는데, 어느 지역을 가는데 앞에 까만 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자꾸 차를 따라다니고. 그 자기 운전하시는 분만 봤나 봐요.
그 운전은 다른 남자분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귀신이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옆집 사는 아저씨가 이제 막 까만 게 왔다 갔다 하고 차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기엔 너무 무서우니까 운전하는 분한테 저기 까만 게 왔다 갔다 한다, 저 봐라.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걸 보고 운전을 하시다가 기절을 해버렸대요. 기절을 해버리고 옆에 분도, 여자분도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리고, 그 차는 멈춰지고, 자기는 겨우겨우 정신 차려서 뭐 차를 몰고 정신을 차려서 겨우겨우 왔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 아마도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정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전에 아프리카 BJ들이 뭣도 모르고 흉가를 다녔지요. 다니다가 어느 폐교에 이제 들어간 모양입니다. 뭐 제가 봐도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 일단은 자연 혼령들이나 원한이 많이 맺힌 장소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매우 살벌합니다. 일반인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BJ하고 또 같이 간 게스트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그냥 체험만 하고 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막 발로 차고 뭐 목소리 크게 내고 주변 뭐 목재나 문을 차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던 분들 입장에선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우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다가는 밤새 난동을 피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프리카 BJ가 촬영하는 그 옆을 벌써 보니까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모습처럼 지나가더니 결국에는 복도 끝에서 소복을 입은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BJ하고 게스트는 정말 놀랐겠지요. 혼비백산에서 계단을 달려 내려가서 교문 밖을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가서 아주 시내 쪽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영매사들이, 서양의 영매사들이 불러낸 자연 혼령들입니다. 자연 혼령들 모습입니다. 흉가에서 흔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분들이지요. 그냥 봐도 엄의 혼령이니까 무섭지요. 대체로 하얀 천을 두르고 저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흉가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어두우니까 저 사진 속 혼령보다는 더 무섭게 모습을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영상은 제가 찍은 겁니다. 흉가 체험을 가서. 저는 혼자 다니니까.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혼령 분들은
대체로 혼자일 경우에 드러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가면 절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뭔가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들이 많으니까 대체로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그리고 또 착해 보이는 사람, 순진해 보이는 사람, 자기가 의사를 전달해서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오면 모습을 드러내거나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창가에 작은 분이 계시지요. 예, 거기는 아마도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 같아요.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인데 역시 비극적인 일을 맞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좀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금방 거기는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으니까 자기 뜻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제가 보는 창문 바로 맞은편에 카메라가 찍히는 맞은편 창문에 작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제가 그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뒤편으로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또 지켜보다가 찍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다시 2차 방문했을 때는 밤중에 갔는데 멀리서 별처럼 이렇게 하늘을 정말 제가 볼 수 있게끔 비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뜻은 아마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외국 노동자가 저 멀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홀령인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흉가에 계신 모습을 드러내는 홀령분들은 대체로 음의 홀령인데, 또 뭐 착한 분도 계시고, 이제 한이 너무 깊은 곳은 그 애기들 무덤이 많은 애장터 같은 곳에 집을 지었을 때는 나타나는 분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뭐야 여기는? 아우 뭐야 여기는? 아우 뭐야 여기는? 아우 뭐야 여기는? 앞에서 보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장터, 그러니까 애기들 무덤이 많은 곳에서 찍은 영상인데, 처음 영상에 낯설은 목소리가 들리지요. 그 약은 이렇게 하는 여자분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울 것 같아요. 뭐 애장터는 애기들 무덤인데 애기들을 갖다 버릴 때 뭐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애기들을 속여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약을 가지고 올게, 그러고 애기를 거기 두고 온 겁니다. 병든 애기들을. 그래서 그 애기는 항상 생각을 했겠지요. 언제쯤 엄마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올까. 그 병이 들어서 별이 된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엄마뻘에 해당되는 자상한 홀령이 거기를 와서 그걸 듣고 있다가 그 말이 너무 애절하니까, 너무 애절하고 슬퍼서 그 말을 기억을 했다가 체험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자기 뜻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그 약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연홀령분들이 인간들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자기들 같아서 자기들처럼 몇 마디 하면 그게 무슨 말일지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인간한테 하게 되면, 들리도록 하게 되면 인간들은 일단 도망을 가버리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 말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이를테면, 이봐, 뭐 무속인, 여기서 애기들이 별이 된 다음에 어머니가 언제 약을 가져 오실까? 이렇게 말을 했다. 그 약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인간한테 하면 인간 자체는 그 말 듣기 전에 도망을 가버리겠지요.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자기들처럼 몇 마디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기들이 힘들었던 부분을 인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약은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저런 목소리들이 잘 안 들려요. 유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그 별이 된 애기들 목소리를 전달해 준 겁니다.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저도 애기들 무덤, 경기도 애기들 무덤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뭐 대화를 해서 어디쯤 애기들 무덤이 있나 찾아서 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애기들 무덤이 4곳 정도가 되는데 하루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애기들 무덤 자리를 찾아갔어요. 뭐 찾아가서 지금은 보면 아주 옛날 일이었으니까 숲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가득 있고. 그런데 보면 이상한 점이 바닥에 돌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뭐 그 홀령분들 계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제 다녀봤죠. 그러니까 돌도 있고, 그러니까 돌이 대부분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애기들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 집중을 해서 보니까 애기들이 진짜 작고 귀여운 애기인데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워있는데 모습이 하얀 색깔의 그 피부까지 하얘요. 얼굴도 하얗고 눈이 까맣고 눈동자가 없고 얼굴에 한이 서려 있어요. 한이 얼마나 서렸는지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는지 그런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입고 있는 소녀도 보이고 그래서 그 애기들 무덤이라는 게 제일 슬픕니다. 제일 슬프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모른 척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정말 수많은 둥근 하얀색의 오브라고 하는데 ORB라고 합니다. ORB 오브가 찍혔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거의 100개 이상의 하얀 영체가 찍혔어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또 갔고. 그래서 저는 뭐 모른 척하고 밤중에는 어차피 제가 있는 걸 알고 다 일대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몰려오실 거 아니까 모른 척하고 제가 거기서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야겠다, 자고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를 지키는 분들이 주변 일대에 있던 분들이 다 왔지요. 그 순간 이제 분위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 애기들이 죽어서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슬퍼했던 자리에 이놈이 와서 거기를 어지럽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자고 간다. 이제 혼을 내줄 생각들을 한 거지요. 모습을 드러내는 홀령도 왔을 테고 보는 눈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애기들이 만약에 50여 명 거기서 뭐 별이 되었다면 모습을 드러내는 분도 한 50분 정도가 근처에 있다고 봐야 돼요.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겁니다. 금방 싸해지고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고 점점 조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더 있으면 저를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홀령분들이 계신 거 알고 왔다. 여기 애기들 무덤이 있는데 어떤가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키는 애기 홀령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제 호의적으로 변하겠지요. 그제서야 긴장감도 풀리고 호의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별장을 지으면 일단은 자기들은 경고를 하겠지요.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몇 번 경고를 하고 뭐 방문도 닫아버릴 테고 꿈속에 나타날 테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정말 나가지 않으면 부엌에서 자기 모습을 새벽에 이제 잠도 들깬 상태에 나오는 사람한테 보여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을 가겠지요.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해지고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자연홀령 분들 중에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분들입니다. 날아가는 모습이 역동적이지요. 그리고 야 정말 뭐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자연홀령들인데 뭐 저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연홀령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그 인간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날아간 그 모습들은 자연홀령들인데 우연히 찍힌 겁니다. 랜드슬라이드라고 해서 산사태가 난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자연홀령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사진에 보면 한 소년이 있는데 저기가 아미타빌 흉가지요. 일명 아미타빌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는 빈번하게 폴트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폴트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건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방문이 저절로 닫힌다거나 뭐 심하면 사람을 공중에 띄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물도 털어놔버리고 물을 잠갔는데 털어놔버리고 그러한 흉가인데 아미타빌 흉가인데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소년이지요. 소년. 얼굴 보면 눈동자가 없지요. 그냥 하얗게만 있지요. 그냥 하얗다는 거는 눈동자가 하얗다는 것은 정기적 자기장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홀령이라는 겁니다. 저런 홀령이 사람을 홀리면 헛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뭔가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흉가를 가는 BJ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저 정도의 눈동자가 하얗게 빛난다는 것은 이를테면 자동차의 후레쉬 불빛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저런 분들이 사람을 홀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혼자 싸우는 거죠. 혼자 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뭐 어떤 이미지를 심어서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자꾸 약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아무도 없는 허공에 혼자서 아프리카 BJ가 막 싸우는 겁니다.
혹은 또 처음 간 분들이 그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이 뭐야 홀려서 밤새 끌려다녔다는 그런 일화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힘이 그 정도입니다. 신통력이라는 게. 저분들은 사실 현가에 와서 인간들을 체험 온 인간들을 괴롭히려는 마음들은 없어요. 사실 본래 자연에서 태어났으니까 마음 자체가 순진하고 착한데 이제 아주 한이 깊은 곳에 체험자들이 들어오면 나가라는 목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거나 모습을 드러내거나 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는 환각 상태를 만들겠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보이게 하고. 그 자연 훈련들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해봤자 뭐 그 부분을 아시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좀 못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몇십 년을 연구를 했으니까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 건데 그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갑둔이 흉가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카메라를 나가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기질이 있는 홀령들이 왔을 때는 카메라도 나가버리게 하고 뭐 배터리도 닳게 만들어버리고 촬영하지 말라는 거지요. 갑자기 흉가의 촬영팀들 중에 카메라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방송 끝날 때, 촬영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돈이 흉가 영상 중에 또 다른 영상들을 보면 촬영 초반에 카메라를 나가게 하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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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목소리가 여러 번 들립니다. 제 블로그에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저는 뭐 위험한 초대 팀이 촬영한 영상을 이제 시간 있을 때 이제 판독을 해보는데 천천히 이제 뭐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보는데 저는 그런 영상들을 수도 없이 판독을 해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연훈련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다 어디쯤에서 말을 했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지. 일반인들은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나 봐요. 갑둔이 흉가에서는 여러 홀령들 목소리가 방송 중에 녹음이 됐습니다. 가라 가라 하는 소리도 있고 그 무속인들이 거기서 그 홀령을 실어서 막 흥분할 때는 흥분하지 말라 그러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자기들이 원이 맺힌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갑돈이 흉가라는 게 위치도 외진 곳입니다. 강원도 산골이니까 외진 곳이고 또 거기서 일어났던 비극이 군인들이 이제 희생이 된 것인데 너무 잔인하게 희생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흉가라는 것은 잔인하게 당한 정도에 따라서 그 원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자기 일가족을 몰살시킨 권력자를 우연히 만났다. 이제 자기는 여자인데 그것도 이제 기생으로 팔려서 집안이 몰락하니까 기생으로 팔렸겠지요. 기생으로 살다가 우연히 자기 집안을 몰살시킨 권력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 권력자를 해치려다가 실패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 원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렇게 원이 깊어지면 그 응하는 자연훈련도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고 뭐 정말 한이 이제 극에 달했을 때는 원을 맺히게 한 당사자 앞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 당사 눈에만 보이게 하고 헛것이 보이게 하고 막 뭐 목을 조른다던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 차를 뭐 운전을 잘못해서 뭐 사고가 크게 나게 한다던가 원이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을 때는 그 사람은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 원을 맺지 않은 사람이 죽어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원한이 깊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갑둔이 흉가도 그 군인들이 전시 상태였지만 북한군이 너무 입에 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잔혹한 짓을 했나봐요. 국군한테 뭐 포로 상태였겠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원이 너무 깊게 맺혔으니까 거기 방문한 체험자들 뭐 방송하시는 분들 카메라를 아예 고장을 내버리고 내 따라다니며 나가라는 소리를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 체험자가 가면 체험자 자체가 접근하는 걸 너무 싫은 겁니다. 원이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사고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관은 폴트가이스트 현상도 잘 나타나고 일단 체험자가 들어와서 그 인간 홀령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공포감을 만들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포스트잇도 내버리고 이제 뭐 더 이제 무섭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 눈에만 자기 모습이 보이게끔 하고 그러니까 체험자 자체가 그냥 단순히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즐기러 왔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는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강도가 한이 너무 깊은 곳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갑둔이 흉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지요. 갑둔이 흉가보다 더 무서운 곳이 갑둔이 흉가 근처의 폐교였는데 뒤에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둔이 흉가에서 보면 여자분 홀령이 계신데 그분은 딴 곳에서 나쁜 일을 당하고 시신이 그곳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자연홀령분한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얼굴이 어떠했냐 제가 그 모습이 보이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다려봤더니 사진 속에 보이는 여자분과 비슷한데 눈동자는 저렇게 빨갛지는 않습니다. 뭐 그분을 보면 눈동자가 눈이 까맣고 눈동자가 없는 상태고 얼굴은 저 색깔보다는 더 하얗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 되지만 저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 게 스트레스니까 잘은 안 봅니다. 아마도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테고 오늘 받은 자연홀령은 눈동자가 빨갛거나 아마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옷도 대체로 흰색을 입고 많이 다닙니다. 그 모습 자체가 기괴하지요. 머리도 풀고 있고 이전에 제가 화성 어딘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희생장가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온 것이고 제가 그곳을 두 번 정도 갔는데 그래서 뭐 그분 마지막 희생장가 하는 그분이 살았던 시신이 버려졌던 곳인데 뭐 일명 낫방이라고 해서 막 낫도 꽂혀 있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홀령분 모습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눈썹이 길게 되고 머리가 하얗고 정말 공효 같았어요. 한이 너무 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한이 깊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명상을 해보면 정말 자기는 살고 싶었다. 정말 나를 좀 알아달라. 너무 힘들었다. 그 호소하는 그 마음들이 전부 저한테 묻어와서 명상할 때는 그게 그대로 나와요. 느낌이. 정말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나를 알아달라. 뭐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애절한 느낌이 그대로 왔었습니다. 그 갑둔이 흉가에서도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겠지만 갑둔이 흉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남자한테 나쁜 짓을 당하고 시신이 거기 버려져서 홀령 입장에서는 이제 밤이 되면 무섭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억울한 분통함, 그 원망을 하늘이나 땅이나 공간에 대고 울부짖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이 깊게 만드는 그 행동 자체가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니까 1차적으로 인간들 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한이 깊으니까 뭐 한이 사무치도록 깊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한이 맺히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한이 맺히면 더 무서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둔이는 흉한 일이 겹쳐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기가 무속인이 있던 뭐 어떤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무속인이 거기 살았는지 거기서 뭐 무속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갑둔이는 무속인들도 두려워서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달았어.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달았어.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달았어. 갑자기 멈춰.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배터리 달았어. 갑자기 멈춰선 카메라. 앞서 보신 영상은 하나는 갑둔이 흉가에서 촬영팀이 촬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카메라가 나가고 카메라가 작동 중지가 되고 그 작동되지 않는 그 순간에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가라 가라 가라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들릴 겁니다. 모든 볼륨 최대하신 다음에 가라 가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연홀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상은 심령사진인데 군인의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갑둔리에서도 홀령분들 모습이 그렇게 희미하게 홀령을 보시거나 귀신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보이리라는 생각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나 사시면서 귀신을 한번 목격하거나 정면으로 맞닥뜨리거나 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낮에 정말 리얼하게 만나보고, 제가 말을 건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외가가 저 먼 남쪽 시골에 있는데 가족들이 자주 갑니다. 거기를
근데 이제 친척들 중에 누가 뭐 간이 안 좋은 분이 계셔서 제가 외가 쪽 산 너머에 자연산 미나리, 그러니까 산속에 미나리가 많이 자라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채취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외가를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아침 일찍 채비를 했지요. 호미도 있어야 되고, 포대도, 미나리를 담아올 포대도 있어야 되고, 그 시골에서는 사투리로 둥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둥거리. 드라마 보면 시골 분들이 어깨에 메고 대나무로 만든 큰, 작은 바구니 말고 큰 바구니 같은 게 있습니다. 어깨에 새끼로 엮어서 매달고 다니는, 시골 소년들이 거기다 풀을 잔뜩 해서 담아서 오는 건데, 사투리로는 둥거리라고 합니다. 둥거리. 그 둥거리하고 포대하고 호미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외가 뒤쪽으로, 이제 산이니까 거기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를 가는 길이 제법 멀어요. 먼데 제가 그곳을 2번 정도 가서 미나리를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으로는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 거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도 우연히 발견한 곳이라서.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삼봉산인데, 외가 뒷산 쪽으로 쭉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뭐 아침 10시나 출발했죠. 가는 길 내내 이제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서워요. 그리고 산길 들어서면서도 뭐 시골에는 이제 멧돼지가 많으니까 막 가다가 멧돼지는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뭐 등등. 이제 혼자 산길을 가는 건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뭐 이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떤 경우는 대책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쭉 혼자서 산길을 30분, 1시간 갔습니다. 가서 아마 저기쯤이지 싶은 데 위치를 찾아서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그 위치가 이제 지금 와 생각해보면 거기를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가 봐요. 살면서 그 산 중턱 좀 아래인데, 중턱 아래쯤인데, 거기다가 논밭을 만들고 근처에서 물이 나는 곳에 물을 데워다가 농사를 지었던가 봐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거기를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리고 가서 이제 그 당시 뭐 미나리를 길렀다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미나리 씨가 남아가지고 자연 상태에서도 계속 자기 혼자서 번식을 한 겁니다. 순수 자연산이 된 거지요. 거기가 엉망입니다. 계단식으로 이제 밭을 하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 계단식인데 시골에 그 농가 밭의 경계라는 것은 상당히 높아요. 얼음 키만한 정도가 되는데, 높이가. 거기를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온 칡덩쿨입니다. 칡덩쿨에 잡풀에다가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장화를 일부러 신고 갔습니다. 뱀이나 뭐 그런 독충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쭉 이제 내려가는 길도 험난해서 그 밭을 하나 가로질러서 또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음 키만한 또 담이 이제 뛰어내려야 되니까 어디로 또 내려갈까 또 살펴서 또 내려가고, 한 칸 한 칸 내려가다 보니까 막 가다가 막 밭과 밭의 경계인 그 돌담에서 이제 뛰어내려다가 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좀 많이 위험해요.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미나리 채취를 했던 곳이 있는데, 저 혼자 거기를 가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뭐 차풀이 무성하고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를 가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미나리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미나리 캐던 곳 외에 아래쪽에도 미나리 밭이 다시 형성되어서 거기를 하나하나 이제 잡풀도 제거하고 미나리를 채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맑아서 가재도 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뿌리채 뽑았지요. 지금을 생각하면 그냥 윗 뿌리는 두고 그냥 그대로 윗 둥치만 잘랐으면 됐을 텐데 뿌리까지 채취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 포대 위에 하나하나 모아서 얹어두고 1시간 가량 지났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사람이 들어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뭐 거의 40분을 해치고 나가서 도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뭐 아래쪽에서도 올라오기 힘들고 위에서도 내려오기 힘들고. 그래서 1시간인가 이렇게 미나리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래쪽 언덕밭에, 그러니까 제가 보려면 그 언덕밭을 일부러 가서 언덕 다음 위에서 내려다봐야 아래쪽이 보이지요. 근데 느닷없이 밑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디다 전화를 하는 목소리 같아요. 이상하다. 여기 들어오려면 너무 힘들 텐데 그 당시에는 뭐 홀렸는지 그게 뭐 귀신이다 이런 생각은 못했지요. 그냥 당연히 그냥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뭐 산으로 올라왔겠거니 했습니다. 뭐 누가 전화하나 보다. 만약에 제정신이 멀쩡했으면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홀렸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뭐 산책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미나리를 다 이제 채취를 하고 포대에 가득히 담고 내려가는데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까만 옷을 입은 두 여자가, 그것도 등산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신발을 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등산화나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옷을 말끔하게 입고 새까만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옆에 핸드백까지 끼고서 저보고 뭐 그 약초 캐냐고 물어보고, 뭐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길을 가면 거기로 또 따라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뭘 질문을 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쭉 내려가면 그 시골 포장된 도로가 나오는데 거기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산책을 나왔다면, 사람들이라면 거기로 따라 내려와서 될 텐데 제가 내려갈 때는 또 산 우측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시골 버스는 뭐 한 3-40분 간격으로 오니까 거기서 30분, 40분을 기다렸는데도 흔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인데,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외가에 도착해서 생각드는 게, 거기는 이제 그때서 제정신이 든 겁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옷을 말끔하게 입고, 그것도 까만 옷을 입은 두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말을 그랬다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앞뒤가 너무 좀 안 맞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당시 제가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간혹 이제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한 홀령들을 만난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죠. 뭐 이를테면 제삿날인데 젊어서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오늘 제사가 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진짜 사람처럼 물어보고 그 제사집에 제사가 있는 집에 들어간 것까지 봤는데 막상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홀렸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거기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길가에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외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요. 외갓집에 도착해서 정신이 드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나 보다. 옷도 까만 것을 입고 그 들어오기 어려운 자리에 옷을 말끔하게 뭐 먼지나 진흙도 묻지 않는 옷을 입고 거기서 저한테 말을 걸고 제가 뭐 말하기 싫어서 저리로 가면 따라와서 또 말을 걸고 반대쪽으로 가면 또 따라와서 말을 걸고 해서 원래 그 귀신을 만나거나 홀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지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만약에 뭐 알았다면 제가 거기서 뭐 사진을 찍어버리거나 뭐 말을 걸거나 했을 텐데 저도 뭐 긴장 안 하고 미나리만 캐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저를 가지고 노는 거는 뭐 너무 쉬웠겠지요. 방심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 낌새를 알았다면 말을 한번 걸어볼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소름도 끼치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무섭습니다. 좀 간이 작거나 담력이 좀 약한 분은 못 보실 것 같으면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소년 얼굴이 보이지요. 소년 얼굴이.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체험자들이 대형 폐병원을 들어갔을 때 그 영상 속에 나왔던 장면인데 정작 그 폐병원을 체험한 분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 모습이 찍힌 것을. 저는 뭐 가끔 다른 체험한 분들이 가는 영상들을 스트레스 풀 겸 보는데 저야 뭐 아무래도 일반인들 본보다는 보면 느끼는 감도 있고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금방 보면 알지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 소년이 있는데 영상 속에서는 눈가가 좀 밝겠습니다. 밝았고 모습 자체가 체험자들이 지나갈 때 창가 밑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신경을 바싹 쓰면서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러다가 또 체험자들이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또 순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체험자들이 또 바깥에서 촬영을 할 때 창가에서도 쳐다보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쳐다보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홀령들 중에 소년 홀령들이나 소녀 홀령들은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니까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습도 잘 드러내고 신통력도 잘 보여주고 폴터가이스트적인 현상도 잘 일으키고 하는데 저 소년 홀령도 그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 홀령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거기 있느냐, 원한이 맺힌 분을 위해서 거기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폐병원이 너무 커서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와서 저기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또 다른 저 부근에
영상 장면을 보면 저렇게 있다가 둥근 형체로 변해서 순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무서우니까 힘드시면 패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갑둔의 흉가 맨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갑둔의 흉가를 제가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둔의 흉가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위성사진을 펴놓고 여기인가 저기인가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갑둔의 흉가를 찾게 되었는데, 흉가라는 것은 기운감이 있는 사람들, 수행을 하거나 해서 기운감이 있는 사람들은 흉가인지 배간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기운을 거기다가 슬쩍 넣어보면 거기를 지키고 있는 자연 혼령들 느낌이 있으면 거기가 흉가구나 아니구나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 위성지도상으로도 흉가상에다가 기운을 슬쩍 이렇게 자기 기운을 넣어보면 금방 소름이 쫙 끼쳐요. 그만큼 그 흉가는 자연 혼령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해서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데, 근데 이제 기운적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갑둔의 흉가도 거기라고 의심되는 곳을 제가 기운을 슬쩍 넣어보니까 금방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 혼령들 기운이 제게 전달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갑둔의 흉가를 찾고 그때 당시 갑둔의 흉가 입구에서 지키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얼굴이 어땠냐, 그 얼굴을 제 머릿속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턱수염이 짧게 나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짧게 난 남자인데 전형적인 군인 형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를 찾아온 체험자들을 혼을 많이 내줬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둔의 흉가를 오늘도 다시 제가 뭐 놓친 게 있나 해서 또 자연 혼령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한 4명, 5명 정도의 군인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고, 북한군들에 의해서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이 매우 잔인하게 우리 군인들을 힘들게 괴롭히면서 결국은 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둔이 근처의 폐교에서도 역시 북한군에 의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처참하게 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시는 게, 어린 분이 누워서 죽어있는 모습도 보였고, 눈썹 밑에 피눈물이 맺힌 상태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어린 학생 정도인데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눈썹 밑에 피눈물이 엉겨진 채 있는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명상 수행을 했으니까 눈을 감고 그분들이 보내는 그분들 얼굴을 받아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갑둔의 흉가는 어린
소년 소녀를 너무 잔혹하게 북한군들이 거기서 괴롭히고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심하고 인간적인 어떤 기본 최소 양심도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 홀령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비극을 당한 만큼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둔이 흉가를 설명한 글들 중에 보면 어린 애들이 손을 잡고 나오더라 하는 것은 갑둔이 폐교입니다. 갑둔이 옆에 있는 폐교. 거기는 군사지역이라서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갑둔이 흉가보다는 갑둔이 흉가도 비극적이고 원한이 많이 맺힌 곳이지만 갑둔이 흉가 옆에 폐교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한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툰이 흉가 2편 끝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갑툰이 흉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연홀령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둔이 흉가를 처음 제가 대했을 때 거기서 억울하게 당하신 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제 머릿속에 특수미 짧게 난 분 얼굴을 보여주셨고 최근에 거기를 제가 또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일이 있었나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위성사진으로 살피면서 자연홀령분들에게 거기서 가장 억울하게 당하신 분의 얼굴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특수임이 굉장히 많은 남자분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군인이겠지요.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당하고 배리된 분들인데 그 중에서 그분은 가장 심하게 당하고 원이 가장 깊었다고 합니다. 갑둔이 흉가는 사실 무속인들은 그 방송에서 섭외를 했을 때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자원연화님이 무속인들의 선생님뻘에 해당되는 분과 같이 이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자원연화님이 그 옆에 폐교도 갔었는데 거기는 자기도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거기를 보니까 수많은 애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는 뭐 정말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폐교 위치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 될 텐데 보여드리면 또 그곳을 찾아가거나 뭐 방송을 하겠다고 찾아가거나 하겠지요. 근데 거기는 갑둔리보다는 더 위험한 곳이라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갑둔리 흉가 촬영 때도 뭐 카메라를 방송 끝날 때까지 촬영 끝날 때까지 정지를 시켜버렸으니까 한 대를 중간중간에 들리는 목소리들은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고 뭐 하면서 하는 어떤 멘트들이 홀령분들의 멘트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뭐 전문가가 아닌 혼자나 여러분들이 가셨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더 이제 마음이 뭐 방심한 상태가 되거나 해서 갑둔이 폐교를 간다면 그때는 대책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둔이 폐교와 갑둔이 흉가에 대해서는 사진을 가급적이면 보여드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갑둔이 폐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애들이 누워있는 모습, 너무 힘들어한 모습, 그리고 그 홀령분들한테 애기들 모습이 제 머릿속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처참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애기들이 한이 너무 소녀들이 너무 한이 많이 맺힌 상태라서 그곳은 사진이나 뭐 기타 위치나 이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교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드디어는 원한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늘에 닿고 넘칠 정도로 맺힌 채로 거기서 별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한편 흉가는 가끔 가서 뭐 거기 계신 분들 뭐 위로도 해드리고 체험자들이 가서 뭐 바람도 쐬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위험한 흉가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갔다가는 거기 계신 분들도 분노를 할 테고 체험 가신 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부근에서 야영을 한다든가 오래 머물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갑툭리 흉가 후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